설 명절을 지내느라고 이번 주 뉴스체크는 저희가 원래 화요일날 업로드를 해드리는데 녹화를 미리 못했습니다. 설 연휴 바로 직전에 고양시 예산이 아주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시의회에 통과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올해 예산이죠. 네네, 올해 예산이요. 과연 본예산 통과가 될 것이냐, 어쩌면은 준예산 체제가 아주 길어질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예측까지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의회 회기를 연장하고 또 예결위원장이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의결을 통해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등 좀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자, 올해 고양시 본예산 통과된 최종적인 결과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올해 본 예산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의 회사라고 치면은 올해 예산이 있어야지 월급도 주고 사업도 해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고양시에 올해 예산이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아서 집행이 어려웠다. 그것을 준예산 체제라고 하고 그 준예산 체제가 그래도 설 명절 연휴 하루 앞두고 끝났다. 이건 정말 다행이다. 예산이 통과가 됐으나 내용이 어떤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동환 시장이 원하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의회에 보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대로 통과되진 않았어요. 네.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률은 0.37%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동환 시장은 굉장히 불쾌해했다. 이동환 시장이 출근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뭐냐? 시의회가 네. 삭감한 예산 상당히 불쾌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약간 송토하는 자리였어요. 고양시 전체 예산이 올해 본 예산이 약 3조예요. 약 3조의 0.37%가 얼마냐? 약 110억입니다. 주요한 삭감 사업들이 뭐냐? 봤더니 업무 추진비예요. 예, 업무 추진비가 이제 시장이 재량껏 쓸 수 있는 그런 업무 추진비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서 일방 통행식 예산 삭감, 폭력적인 예산 삭감, 이런 식의 표현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더라고요.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보도자료에도 보면 시의회가 온갖 꼼수를 동원한 막장 예산 심사를 했다. 의회 권한을 집행부 길들이기 수단으로 남용한 막장 예산 심사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 보도자료에서는 약간 이례적인 강경한 어조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장에서도 사실 그런 표현 안 쓰는데 이동환 시장의 입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논평을 보도자료로 의례적으로 이제 낸 거죠. 유례없는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처음부터 좀 이렇게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시 예산 편성권이라는 거는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와 집행부가 예산 편성을 해서 요거를 의회에 넘기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임 시장 때 주력 예산들 대폭 삭감한 받아들일 수 없는 예산이었다, 이렇게 반발을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동환 시장도 뭐 일방통행식 삭감이다 이런 표현을 오늘 썼는데, 민주당은 몇 달 동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방통행식 예산안을 올렸다. 우리랑 상의도 하지 않고 뭐 설명도 없이, 그 다음에 우리가 요청한 예산은 다 그냥 다 삭감된 상태에서 올라온 것을 어떻게 예산심의 하겠냐. 완전히 둘 다 통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독단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 좀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시의회가 여야가 동수인데 통과가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걸 좀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의회 상임위에서 심의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위에서 한꺼번에 다시 심의가 됩니다. 거기서 심의가 되는 것이 본회의로 올라가요. 네. 본회의에서 땅땅땅 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그때 거기서 마지막으로 결정되는데, 결국에는 상임위에서 걸러진 예산이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걸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결위의 권한이 막강하죠. 예결위가 사실 맘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결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본예산 예결위의 구성이 11명이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누가 더 많았냐? 한 명이 더 많았습니다. 민주당이. 서로 이제 의견이 맞붙으면 결국에는 거기도 표결을 합니다. 근데 11명이 표결을 했을 때 표결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를 같이 던졌다고. 예결위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그렇죠. 민주당에 동조를 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탈표, 반란표가 나온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표결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이제 엄성은 시의원, 지금 이동환 시장의 최측근의 국민의힘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엄성은 시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이번에 예결위원장을 맡았잖아요. 네네. 이것도 상당히 좀 얘기거리가 되는데, 네네. 엄성은 시의원이 사실 이동환 시장의 예산을 최대한 살려보려고 그쵸. 총대 메고 들어간 거예요. 네네. 총대 메고 들어갔으나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란표 때문에 힘을 써보지도 못하게 되자 예결위 심의 마지막 날 나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하고 박차고 나옵니다. 방망이를 들고 날랐냐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방망이 들고 어디 가신 건 아니고 나 이거 못 해먹겠다 하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얘기를 하고 떠나서 이 자리를 위임할 사람을 찾아가지고 넘겨준 다음에 이렇게 자리를 떠야 되는데, 그 절차도 사실 뭐 지키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이제 자리를 이탈을 해버렸다. 자리를 이탈하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그날 새벽 12시까지 예결위에서 위원장을 기다리는 그런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날은 예결위에 나타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끝나다 보니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예결위를 오늘 오후까지 다시 열어가지고 통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본회의를 엽시다. 의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시간표를 정해줬네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얘기한 건데 어찌 보면은 이제 김영식 의장도 그때 약간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부끄럽다. 시민들 보기 부끄럽다. 아니 시간을 그렇게 줬는데도 왜 통과 못 시키냐 해봐라 라고 아주 보면은 같은 당에 있는 엄성은 예결위원장한테 얘기한 건데 그래가지고 그날 오후에 하여튼 예결위가 열립니다. 근데 엄성은 위원장은 안 들어왔죠.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서도 2명만 들어와서 어찌 열려서 예결위의 예산 심의가 마지막 결론을 도출하게 되죠. 나타나진 않았지만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부의장에게 넘긴다. 그런 그렇죠. 의사표명을 하니까 그 말에 근거해서 부의장이 민주당 공소자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자 의원이 대신 의장 대행으로서 이제 의결을 한 거죠. 그 오후 시간이 있더라도 내 뜻대로 못할 바에야 나는 거기서 자리를 뜨겠다라는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한 거고 네. 그러면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라고 민주당이 받은 거죠. 사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이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제 본 회의에 올라갑니다. 예. 의의 있는 분들 계시냐, 시의원들 계시냐 했더니 의의 없다라고 다 같이 말씀하셔서 방망이가 두드러지면서 올해 본예산이 통과가 됐고 준예산 체제가 정확히 20일 만에 끝나게 됐습니다. 뭐 반론 토론을 하거나 또는 표결로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표결로 갈 수 없다는 거를 국민의힘에서 네. 이미 인지를 했어요. 병가로 한 명 빠져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이. 네. 그다음에 엄성은 의원도 본회의장에도 안 들어왔어요. 보기 싫다 뭐 하고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안 들어왔고 또 예결위 당시에도 이미 국민의힘 의원의 이탈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게 17대 17 동시에 표결해서 또 승산이 올라갔는데 전혀 없으니까. 네. 졌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은 이것도 망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전을 해보지 않고 네네. 그냥 짧은 시간에 끝나버렸죠. 결론적으로 2023년도 고양시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저희 고양신문 이제 온라인 기사에 보시면 민주당이 증액 요구했는데 집행부가 수용하지 않은 예산, 고양시 주요 예산인데 이번에 그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예산, 그리고 통과된 것들 중에 고양시 주요 신규 예산 이렇게 저희가 표를 만들어서 기사 속에 잘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뭐 눈에 띄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네, 이번에 이제 아까 업무 추진비가 대폭 삭감됐다고 했으나 업무 추진비 말고 사업명으로 따져봤어요. 기업 유치 관련 바이오 신규 사업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로봇 박물관, 요것도 사실은 저는 잘 몰랐던 사업인데 요게 이제 있었는데 용역 예산이에요. 요런 게 삭감이 됐고 신텍스 지하 공간을 복합 개발하겠다라는 용역, 이 용역도 해보려고 했으나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행주동에 한옥마을 조성하겠다. 제가 한번 예전에 기사를 썼는데 네. 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 용역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통과되지 못했네요. 이동환 시장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은 먼저 용역을 돌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비를 그 예산안에 올려봐야 될 텐데 그것 자체가 시도가 막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우리가 소통을 안 해서 도대체 무슨 예산인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삭감했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왜냐면은 민주당은 이런 예산은 기존의 사업들이니까 아예 삭감 없애버리지 말고 예산을 증액해달라 이런 요구들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잘했다고 정부로부터 상 받았던 그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사업들이 사라졌어요. 네. 올해부터. 그래서 그 사업들 살려라 라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대표적으로 18가지 민주당 요구 예산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뭐냐면은 고양페이를 할인해주는 비용 있잖아요. 시에서 대신 내주는 거거든요. 그 예산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할인의 폭이 작다. 아동보호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거기 초우 개선비라든가 호봉제 월급 이런 거 올려주는 예산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그래도 이동환 시장이 할 수 있게 숨통을 트여준 신규 예산도 있습니다. 광역철도 확충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 영역비, 뭐 인천 2호선 분당금 관련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관련해가지고 마이스 산업 관련된 네. 기본계획 연구 수립 이런 것도 연구 영역비로 통과가 됐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양신문 표로 정리되어 있는 그 기사 확인해 보시면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동환 시장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부분에 약간 눈에 띄었던 게 시장이 제의 요구권을 행사하겠다.
자, 좀 생소한 용어인데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네, 다시 한번 이란 뜻이죠. 뭐 의사결정 이런 뜻입니다. 네네. 다시 한번 의사결정을 하게 하겠다. 즉 시의회에 절차를 다시 한번 밟아라라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네네. 뭐 국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뭐 그런 건데 지방 정부에도 그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의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네요. 예, 의회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그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네. 즉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산과 관련된 것들은 보통 행사하지 않거든요. 보통 조례라든가 법률 그런 것에 대해서 원포인트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본예산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은 너무 많아서 본예산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인지 그렇게 됐을 때는 중예산으로 가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제2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또는 예산안 중에 어떤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예산 의결은 시민은 다시 해주세요 라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이것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또 민주당도 대응을 고심해 볼 텐데 상황이 진행되면은 그때 제가 미리미리 기사화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고양시 2023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요거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보너스 영상처럼 이렇게 뉴스 체크를 찍어 봤는데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로 가지 않은 거는 일단 다행이지만 내용을 보면 양쪽 다 정말 상처뿐인 이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동환 시장이 소통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어떤 행보를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의원들도 강경 대응으로 이렇게 맞서고 있어서 실력 행사를 양쪽이 하면서 결국은 정말 시민들이 활기차게 일하는 시 집행부 그 다음에 시의회 이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정말 장기적인 이런 난관에 지금 봉착해 있는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뭔가 어떤 상황이 봉합됐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게 지금 이동환 시장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네. 하나의 선전포고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민주당도 이것 봐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예산안을 편성할 권한은 시장에게 있지만은 네. 심의 의결하는 권한은 온전히 시의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제 시장도 고개를 빳빳이 쳐들 수만은 없어요. 네. 예, 협치를 해야 되거든요. 수경을 통해서 예산을 한번 살려보겠다.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가 조금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 없이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선전포고 형태였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협치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고양시의 정치 앞으로도 안개 속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해 보는데 양측 모두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동환 시장은 보도자료나 또는 언급을 통해서 끊임없이 밑에 있는 그 공무원들에게 소통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자 이동환 시장님 소통을 명령하지 마시고 본인이 먼저 소통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